대한민국 식품업계에서 오뚜기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착한 기업이라는 독보적인 지위를 누리며 국민적 신뢰를 받아온 아주 특별한 기업입니다. 하지만 최근 국세청이 오뚜기를 향해 날카로운 칼을 빼들면서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이 기업의 평판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정기점검이 아니라 재산 제세와 변칙 증여 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 3국이 투입된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왜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던 가뚜기가 국가사정기관의 특별 세무조사 타깃이 되었는지 그 이면에 감춰진 차가운 민낯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가뚜기라는 별명은 영어로 신을 뜻하는 God과 오뚜기를 합친 말로 그만큼 대중에게 완벽하고 흠잡을 데 없는 기업으로 칭송받아 왔습니다. 따뜻한 가족 경영의 상징이자 직원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회장님, 그리고 상속세를 정직하게 납부하는 모범기업의 이미지는 오뚜기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가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 3국 요원들이 오뚜기 본사에 들이닥치며 이 모든 긍정적인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조사 3국은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지만 사실 대기업의 탈세나 사익 편취 같은 중대한 경제 범죄 혐의가 있을 때만 움직이는 특수 조직입니다. 국세청이 단순히 계산 실수를 잡으려 했다면 이런 정예 부대를 보내지 않았을 것이기에 이번 조사는 기획된 혐의가 포착되었음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익 편취란 회사가 벌어들인 정당한 이익을 교묘한 수법으로 총수 일가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빼돌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현재 국세청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로 특수관계인 부당 지원과 토지개발비 대납, 그리고 비자금 조성 의혹입니다. 특히 함영준 회장의 매형이 운영하는 회사와의 거래 관계는 이번 특별조사의 가장 핵심적인 타깃이자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부분입니다. 오뚜기는 이미 5년 전인 2020년에도 세무조사를 받고 약 1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추징금을 납부했던 뼈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조사 3국이 투입되었다는 사실은 이 기업의 내부 구조에 치명적인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광고 속에서 환하게 웃던 오뚜기의 얼굴과 세무조사를 받는 어두운 그림자 사이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뚜기 그룹의 복잡한 지배 구조와 그들이 권력을 어떻게 통제하고 있는지 그 속사정을 알아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깔끔한 상장 기업처럼 보이지만 그 내부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총수 일가의 비상장 회사들이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얽혀 있습니다. 비상장 회사는 경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외부의 감시를 피해 은밀한 거래를 하기에 최적의 장소가 됩니다. 오뚜기 총수 일가는 이러한 비상장 회사들의 지분을 대량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본사는 이들과 수많은 불투명한 거래를 지속적으로 이어왔습니다. 왜 오뚜기 본사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비용을 지불하며 총수 일가의 개인 회사에 맡겼는지 국세청은 바로 이 지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의혹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면사랑이라는 기업과 그 뒤에 숨겨진 은밀한 거래의 실체를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면사랑은 오뚜기에 면과 소스를 공급하는 핵심 협력사로 그 최대 주주는 다름 아닌 함영준 회장의 매형인 정세장 대표입니다. 정 대표와 그 일가는 면사랑 전체 지분의 무려 94%를 독점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오뚜기 가문의 개인 회사나 다름없는 구조입니다. 오뚜기 본사는 라면과 소스를 제조할 때 필요한 핵심 원재료들을 이 면사랑으로부터 매년 엄청난 규모로 사들이며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국세청이 주목하는 핵심은 오뚜기가 과연 시장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값에 면사랑의 물건을 사주며 의도적인 이익을 몰아주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만약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성사되었다면 그 차액만큼의 이익은 고스란히 면사랑이라는 바구니에 담겨 총수 일가에게 전달되는 셈입니다. 실제로 2024년 한 해 동안 오뚜기가 면사랑으로부터 매입한 금액만 280억 원을 넘어섰으며 이는 기업의 규모를 고려할 때 상당한 수치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매입 규모가 전년 대비 25% 이상 급증했다는 사실이며 이러한 급격한 성장은 상식적인 시장 논리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면사랑이 오뚜기와의 거래로 벌어들인 막대한 이익은 결국 배당금이라는 합법적인 탈을 쓰고 다시 총수 일가의 개인 자산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과거 삼성이나 현대 같은 거대 재벌들도 이와 유사한 내부 거래 구조 때문에 사회적 비난과 법적 처벌을 받았던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뚜기는 그동안
착한 기업이라는 강력한 방어막 뒤에 숨어 대기업들의 고질적인 악습인 일감 몰아주기 비판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의혹은 이렇게 은밀하게 축적된 내부 거래 자금들이 결국 함 회장의 500억 원 상속세를 납부하는 재원으로 쓰였다는 점입니다. 전 국민이 오뚜기의 정직한 세금 납부에 열광하며 박수를 보냈던 그 찬란한 신화의 이면에 사실은 이러한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본래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할 회사의 이익이 특정 개인의 세금을 대신 내주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면 이는 명백한 배임 행위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기이한 현상을 가리켜 기업의 이익이 터널을 통과하듯 특정인에게 빠져나간다는 의미에서 터널링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터널을 통해 물이 다른 곳으로 조용히 빠져나가는 것처럼 오뚜기의 정당한 수익이 보이지 않는 통로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전이된 것입니다. 이를 쉽게 비유하자면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식재료를 시장가보다 비싼 돈을 주고 굳이 조카의 가게에서만 독점적으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식당의 공동 투자자들은 줄어든 이익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지만 식재료를 납품한 조카는 아무런 노력 없이 큰 돈을 벌게 됩니다. 면사랑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91년 설립된 장학식품이 나오는데 이는 고 함태호 명예회장이 사위에게 사업 기회를 주며 시작되었습니다. 사업 초기 면사랑 매출의 절반 가까이가 오뚜기에서 나왔을 만큼 이 기업은 처음부터 오뚜기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온실 속 화초처럼 성장했습니다. 현재 면사랑은 독자적 성장을 통해 오뚜기 의존도를 15% 수준까지 낮췄다고 주장하지만 초기 기반은 전적으로 오뚜기의 전폭적인 지원에 있었습니다. 오뚜기 본사가 더 우수한 품질이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경쟁 업체를 배제하고 친인척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것은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행위입니다. 다른 일반 협력 업체들에게는 가혹한 단가이나 압박을 가하면서도 친인척 회사에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보장해 주었다면 이는 명백한 이중잣대입니다. 이러한 폐쇄적인 내부 거래 구조는 기업이 최적의 파트너를 찾아 비용을 절감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 결국 조직 전체의 경쟁력을 서서히 좀먹습니다. 경영진의 귀중한 에너지가 미래 성장이 아닌 내부 거래 관리와 절세 전략에만 매몰되면서 바깥 세상의 급격한 변화를 읽어낼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오뚜기가 내부 지배 구조 수호에 집중하는 사이 대한민국 라면 시장의 판도는 혁신적인 불닭볶음면을 앞세운 삼양식품에 의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삼양식품의 주가는 무려 10배 가까이 폭등한 반면 오뚜기의 주가는 전성기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처참하게 주저앉은 상태입니다. 삼양식품은 전체 매출의 무려 81%를 해외 시장에서 벌어들이고 있지만 오뚜기의 해외 매출 비중은 여전히 10% 남짓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삼양식품의 해외 매출이 1조 3천억 원을 돌파할 때 오뚜기는 그 4분의 1 수준인 600억 원을 기록하며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났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성장이 멈춘 국내라면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에 도달했기에 글로벌 시장 진출은 이제 선택이 아닌 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삼양식품이 철저한 현지화 전략과 전 세계적인 먹방 열풍을 타고 전 세계를 호령하는 동안 오뚜기의 혁신 시계는 수십 년 전 과거에 멈춰 있었습니다. 오뚜기의 주력 제품인 진라면은 무려 1988년에 출시된 30년 넘은 장수 제품으로 오뚜기는 여전히 이 과거의 영광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혁신이란 기존의 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지만 오뚜기는 최근 수년간 대중을 놀라게 할 만한 히트 상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총수 일가가 내부 거래 구조 유지와 상속세 절세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 동안 정작 연구개발, R&D과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투자는 뒷전이 되었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처럼 불투명한 의사 결정과 지배 구조의 결함을 거버넌스 리스크라고 부르며 이를 기업 가치를 깎아먹는 심각한 위험 요소로 규정합니다. 그 결과 오뚜기는 2025년 5월 우량 기업들을 모아놓은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서 퇴출당하며 시장의 차가운 평가를 몸소 증명해 보이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오뚜기는 무려 6분기 연속으로 수익성이 하락하고 있으며 매출이 소폭 늘어나도 실제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실제로 2025년 상반기 오뚜기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4%나 급감하며 경영 상태가 한계점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위험 신호가 켜졌습니다. 특히 지배 구조의 투명성을 극도로 중시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해
회사의 자원이 유출될 수 있는 오뚜기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뚜기는 전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소중한 경쟁력과 시장의 굳건한 신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면사랑은 1991년 장학식품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며 이는 고 함태호 명예회장이 자신의 큰 사위에게 사업 기회를 주기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였습니다. 설립 초기 면사랑은 오뚜기라는 거대 기업의 일감을 사실상 독식하며 성장했으며 수십 년간 매출의 상당 부분을 오뚜기에 의존하며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뚜기 본사는 더 나은 품질이나 저렴한 가격을 제안하는 다른 중소기업들의 정당한 진입 기회를 친인척 관계라는 이유로 가로막았습니다. 기업이 시장 논리를 무시하고 특정 친인척 회사에만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는 공정한 경쟁 생태계를 파괴하고 사회적 부조리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가격 결정권에 있는데 국세청은 오뚜기가 면사랑으로부터 원재료를 시세보다 의도적으로 비싸게 매입했는지 여부를 날카롭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만약 시세보다 높은 납품 단가를 보장해 주었다면 그 차액만큼 오뚜기 본사는 손해를 입고 친인척 회사는 아무런 노력 없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게 됩니다. 오뚜기가 일반적인 중소협력업체들에게는 가혹한 단가 인하를 요구하며 압박하면서도 친인척 회사에는 관대한 이중잣대를 적용했다는 의혹은 큰 배신감을 안겨줍니다. 우리가 매일 마트에서 오뚜기 제품을 선택할 때 지불하는 비용 중 일부가 이러한 기이한 내부 거래망을 통해 특정인의 호주머니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폐쇄적인 지배 구조가 기업 내부의 자원 배분을 왜곡하고 최적의 효율을 찾아야 할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심각하게 좀먹는다고 경고합니다. 경영진의 모든 신경이 새로운 시장 개척이 아닌 내부 거래 구조 관리와 상속세 절세 전략에만 쏠려 있는 동안 오뚜기의 성장 엔진은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오뚜기가 내부의 성벽을 쌓고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데 매몰되어 있는 사이 바깥 세상에서는 대한민국 식품 산업의 역사를 새로 쓰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삼양식품이 불닭볶음면이라는 단 하나의 혁신적인 아이템으로 전 세계를 제패하는 동안 오뚜기는 국내 시장에 안온한 현실에 안주하며 글로벌 골든타임을 허비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삼양식품의 주가가 10배 가까이 폭등하며 투자자들의 환호를 받는 동안 오뚜기의 주가는 전성기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삼양식품은 이미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났지만 오뚜기의 해외 매출 비중은 여전히 10%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삼양식품이 해외에서 1조 3천억 원을 벌어들일 때 오뚜기는 그 4분의 1도 안 되는 3,600억 원의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인구 절벽으로 인해 국내 라면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의 성장이 불가능한 한계점에 도달했음을 오뚜기만 외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전 세계가 K푸드의 매력에 열광하며 한국 라면을 찾고 있는 이 무궁무진한 기회의 장에서 오뚜기는 혁신의 부재라는 뼈아픈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뚜기를 상징하는 진라면은 1988년에 출시된 유물과 같은 제품이며 30년이 넘도록 이 과거의 영광을 대체할 만한 강력한 후속작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상의 정체와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는 결국 거버넌스 리스크가 되어 기업의 미래 가치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위험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 결과 오뚜기는 2025년 5월 우량 기업의 상징인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서 퇴출당하며 시장과 투자자들로부터 냉혹한 경고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오뚜기의 경영 지표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며 매출은 근근히 버티고 있으나 6분기 연속으로 수익성이 하락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상반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4%나 급감하며 외형 성장에만 치중한 나머지 내실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배 구조의 불확실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가능성이 존재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꺼리고 있습니다. 결국 오뚜기는 세계 시장을 제패할 수 있었던 소중한 경쟁력과 자본시장에서의 신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놓치며 위기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오뚜기 사태를 통해 얻어야 할 뼈아픈 교훈은 대중에게 비치는 기업의 선한 이미지와 실제 경영의 실체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쏟아진 상속세 완납과 사회공헌 이야기는 가뚝이라는 견고한 성을 쌓았지만 그 성 안에서는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오뚜기 제품을 구매하며
착한 기업을 응원한다는 도덕적 만족감을 느껴왔으나 이제는 그 신뢰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의 이면에서 벌어지는 조직적인 내부 거래와 이익 이전 의혹은 대중이 가졌던 맹목적인 믿음에 큰 상처와 배신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뚜기 측은 이번 조사가 2020년 이후 실시되는 정례적인 정기 세무조사일 뿐이며 사익 편취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전력을 강조하며 이번 국세청 조사에 대해서도 결백함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섣부른 판단을 경계해야 하겠지만 제기된 의혹들만으로도 기업 이미지는 이미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뒤늦게 위기를 직감한 오뚜기는 2030년까지 글로벌 매출 1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해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발음하기 어려운 기존 상호 대신 오티오키라는 새로운 영문 브랜드를 도입하며 대대적인 이미지 변신과 현지화 전략을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7년 완공을 목표로 미국 캘리포니아에 대규모 생산 공장 설립을 추진하며 내수 기업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한 인프라 투자에 돌입했습니다. 이슬람권 시장 진출을 위해 베트남 공장에서 할랄 인증을 획득하는 등 20억 무슬림 인구를 겨냥한 공격적인 시장 확장 전략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케팅적인 노력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투명하고 혁신적인 경영 시스템의 도입입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총수 일가와 얽힌 복잡한 이해관계를 정리하고 주주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투명한 지배 구조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안온한 내수 시장의 독점적 지위에 만족하지 말고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실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진정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었던 진라면 신화에만 머물지 말고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파괴적인 혁신에 과감하게 자원을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오뚜기에게 그동안 쌓아온 명성을 잃을 수 있는 위기이자 낡은 관습을 버리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기업이 이미지라는 화려한 껍데기에만 집착하고 그 내실인 경영의 투명성을 소홀히 한다면 대중의 신뢰는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의 핵심은 총수 일가와 얽힌 복잡한 이해관계를 과감히 정리하고 모든 주주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 구조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국내 시장의 독점적 지위에 안주하던 과거의 안일함을 버리고 삼양식품이 보여준 것처럼 전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실력으로 승부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30년 넘게 우려먹은 진라면의 영광에서 벗어나 현대 소비자들의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파괴적이고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에 기업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믿어왔던 착한 기업이라는 환상 뒤에 숨겨진 내부 거래와 이익 이전이라는 차가운 실체를 목격하며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상속세 완납이라는 화려한 미담이 사실은 조직적인 내부 거래를 통한 자금 마련의 결과물이었다는 의혹은 오뚜기가 반드시 해명해야 할 도덕적 숙제입니다. 오뚜기 사태는 비단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재벌 기업들이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편법 증여와 일감 몰아주기라는 악습을 다시금 환기시켜줍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제품의 품질뿐만 아니라 그 기업이 얼마나 윤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는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소비를 결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 오뚜기가 이번 위기를 반성의 계기로 삼지 못하고 기존의 구태의연한 경영 방식을 고수한다면 가뚜기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오뚜기가 목표로 삼은 2030년 글로벌 매출 1조 원 달성은 단순히 마케팅의 성공이 아니라 경영 전반의 뼈를 깎는 혁신이 동반될 때만 실현 가능합니다. BTS 진을 앞세운 글로벌 광고와 오티어키라는 새로운 브랜드명이 화려한 포장지로만 남지 않으려면 제품 자체의 글로벌 경쟁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공장 설립과 같은 인프라 투자가 내실 있는 글로벌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지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철저한 현지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베트남에서의 할랄 인증 획득을 시작으로 전 세계 20억 무슬림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포부는 오뚜기가 내수 기업의 한계를 벗어나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지난 25년간 우리만 몰랐던 오뚜기의 소름 돋는 비밀은 결국 투명하지 못한 권력의 집중과 사익 추구가 기업을 어떻게 병들게 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투명한 경영으로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력을 증명해낼 때 오뚜기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가뚜기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의 진짜 얼굴을 파헤치는 우리의 여정은
오늘 오뚜기를 시작으로 베일에 쌓여있는 대한민국 거대 기업들의 민낯을 하나씩 드러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뚜기만큼이나 화려한 이미지 뒤에 상상도 못할 비밀을 숨기고 있는 또 다른 대기업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숨겨진 진실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뚜기가 진정한 혁신을 통해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침몰할지 지켜보며 오늘 기업 분석 리포트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